이혼을 할 수는 없고 그렇다고 계속 함께 살기에도 너무 힘들다. 많은 50대 이상의 부부들이 오늘날 바로 이 질문에 답을 찾기 위해 고민하고 있습니다. 서로에게 마음이 멀어졌다고 느끼지만 현실적인 이유로 이혼은 생각조차 할 수 없고 일상 속에서 감정의 골이 점점 깊어만 가죠. 혹시 여러분도 이런 고민을 해본 적 있나요? 오늘 영상에서는 50대 이후 부부들이 겪는 갈등과 그 속에서 어떻게 조금이라도 행복을 찾을 수 있을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함께 공감하고 해결책을 찾아가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50이 넘어가면서 결혼 초기에 품었던 서로를 끝까지 사랑하자는 약속은 시간이 흐르면서 조금씩 다른 모습으로 변해갑니다. 사소한 말 한마디에도 상처를 주고받고 왜 나만 참고 살아야 하지? 라는 의문이 마음속에 자리 잡기 시작하지만 막상 이혼을 선택하는 일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경제적인 이유, 자녀 문제, 부모님에 대한 책임감 등 여러 가지 현실적인 벽 앞에서 많은 부부들은 이혼 대신 서로에게 동거인처럼 머무르게 됩니다. 김성주 씨와 박정아 씨 부부도 오랜 세월 함께하면서 갈등과 무관심이 쌓였지만 끝내 이혼이라는 선택지는 꺼내지 못했습니다. 30년을 살아왔으니 별다른 대화도 없고 스킨십은 더욱 없이 각방을 쓰면서 살았습니다. 이렇게 살면 뭐하나 하는 생각도 했지만 자식이 있기에 이혼에 대한 생각을 할 수 없이 가슴만 답답한 삶을 살았죠. 어느 날 아내가 심한 몸살로 일어나지도 못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무뚝뚝하기만 한 남편이 약을 사오고 죽을 끓이고 밤새 정성스럽게 간호를 해주었습니다. 이 일로 작은 배려와 따뜻한 순간들을 통해 둘은 여전히 서로를 완전히 포기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때 박정아 씨는 그래도 우리에게 아직 애정은 남아있구나 생각하고 조금씩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하려고 노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남편도 조금씩 자상한 사람으로 변해가게 되었죠. 이제는 함께라는 이유로 나를 잃지 않고 서로를 존중하면서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결혼 생활에서 가장 큰 갈등의 씨앗은 기대와 현실 사이의 간극입니다. 서로에게 바라는 마음이 커질수록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모습에 쉽게 서운함을 느끼게 됩니다. 또한 소통이 점점 줄어들면서 마음의 거리가 생기고 어느새 서로의 일상에서 멀어지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서로에 대한 작은 관심 표현이 관계를 살리는 열쇠가 됩니다. 오늘 어땠어? 같은 간단한 질문 하나가 얼어붙은 사이를 조금씩 녹일 수 있습니다. 함께 보내는 시간이 부족한 것도 갈등을 키우는 원인이 되죠. 하지만 꼭 거창할 필요는 없습니다. 가볍게 산책을 하거나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서로를 다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사실 부부 사이의 갈등은 아주 작은 오해나 서운함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주 사소한 변화만으로도 관계는 다시 충분히 회복될 수 있습니다. 결혼 생활에서는 때로는 아무렇지 않게 반복하는 습관들이 상대방에게 깊은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그럴 때는 용기 내어 변화를 시도해야 합니다. 김혜진 씨 역시 남편과의 갈등이 깊어지면서 한때 이혼을 고민했지만 솔직한 대화를 통해 서로의 진짜 마음을 알게 된 사연을 들어보겠습니다. 한때 사랑한다고 다짐했던 남편과의 결혼 생활.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의 차이점이 커지고 갈등도 점점 더 깊어졌다. 50대 중반에 접어든 지혜는 더 이상 예전처럼 대화를 나누지 않는 남편과의 관계에 마음의 벽을 느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이혼이라는 단어를 떠올리기 시작했다. 서로 말도 없이 지나치는 날들이 늘어나고 결혼 생활이 마치 서로의 부담인 것처럼 느껴졌다. 하루는 지혜가 무거운 마음을 안고 집안을 정리하던 중 작은 생각이 스쳤다. 내가 좀 더 이야기해야 하지 않을까? 그동안 너무 많은 시간을 자신의 감정 속에서만 답답해했음을 깨달았다. 그리고 그날 저녁 남편이 퇴근하자 기다리던 자리에 앉아 마음을 열기로 결심했다. 오늘 하루 어땠어? 지혜의 말에 남편은 잠시 멈칫했다. 평소라면 어색하게 웃어 넘겼을 텐데 이번엔 무언가가 달랐다. 그 질문은 그에게 마치 오랜만에 불러낸 목소리 같았다. 그냥 그랬어. 피곤했어. 그렇게 말하며 남편은 조금 고개를 숙였지만 지혜는 그가 더 이상 그녀를 피하지 않기를 바랐다. 나도 요즘 피곤하고 힘들어. 그래서 당신과 이야기하고 싶었어. 우리가 예전처럼 대화하지 않는 것 같아서 난 좀 외로워. 지혜는 마음속에 담아뒀던 말을 천천히 꺼냈다. 그리고 그동안 남편이 그녀를 멀리했을 때의 서운함과 그로 인해 점점 더 대화가 단절됐던 마음을 털어놓았다. 이 작은 대화가 시작점이었다.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얼굴에서 깊은 생각이 엿보였다. 다음 날 남편은 조금은 어색한 듯 했지만 지혜에게 먼저 다가갔다. 미안해. 나도 그렇게 느낀 것 같아. 너와 대화가 부족했던 것 같아. 그 말에 지혜는 눈물을 삼키며 그가 듣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들의 관계는 이제서야 다시 시작된 것 같았다. 그 이후로 그들은 작은 대화의 기회를 잃지 않기 위해 노력했다. 매일 저녁 하루의 일들을 이야기하며 그들은 점차 가까워졌고
작은 다툼이나 불만도 이제는 부드럽게 풀어나갈 수 있었다. 서로를 이해하고 조금씩 다가가며 다시 관계를 쌓아갔다. 지혜는 이제 깨달았다. 갈등을 해결하는 첫 번째 단계는 상대방을 이해하려는 마음과 그 마음을 전하는 대화였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녀는 다시 한번 결혼 생활에 대해 긍정적인 기대를 가질 수 있게 되었다. 그녀는 남편과 함께하는 일상이 소중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서로의 하루를 나누고 작은 다툼을 함께 풀어가며 두 사람은 다시 그들의 길을 함께 걷기 시작했다. 결혼 생활은 결코 완벽할 수 없지만 서로를 향한 노력과 사랑이 있다면 언제든지 관계는 회복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질 수 있었다. 그리고 지혜는 이제 자신이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느꼈다. 비록 시간이 흘러 그들의 관계가 다소 변화했을지라도 그들이 함께 나누는 대화와 서로를 이해하려는 마음이 그 어떤 위기보다 강한 힘이 된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다.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그 물음에 대한 답은 이미 그들의 마음 속에 있었다. 소소한 대화 속에서 그들은 다시 사랑을 찾았다. 이제 두 사람은 더 이상 대화하지 않는 것이 위기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서로의 존재를 존중하고 함께 걸어가는 그 길을 소중히 여기는 일이었다. 남편은 자신이 아내의 감정을 얼마나 놓치고 있었는지 깨달았고 이후 작은 관심과 배려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변화는 두 사람의 관계를 조금씩 따뜻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결국 결혼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를 바꾸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존중하는 태도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부부가 함께 행복을 찾아가려면 무엇보다 관계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가 필요합니다. 우리도 천천히 조금씩 달라질 수 있어 라는 믿음이 바로 변화를 여는 첫걸음이 됩니다. 갈등을 풀어가는 과정에서는 상대방을 비난하기보다 내 감정을 솔직하고 부드럽게 전하는 대화가 큰 힘이 됩니다. 비폭력 대화법을 활용하면 서로의 마음을 다치지 않게 하면서 오히려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서로에게 너무 많은 기대를 걸게 되면 오히려 실망이 쌓이기 쉽습니다. 각자의 삶과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존중하는 마음이 부부 관계를 훨씬 건강하게 만듭니다. 서로의 취미와 여유를 인정하고 지켜줄 때 부담 없이 함께 웃고 이야기할 수 있는 따뜻하고 오래가는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부부가 함께 실천하면 좋은 행복한 습관들이 있습니다. 서로에게 고마움을 표현하는 습관은 부부 관계를 더욱 따뜻하게 만듭니다. 작은 일에도 고마워 한마디를 전하는 것, 예를 들어 저녁을 준비해준 남편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것만으로도 서로에 대한 애정이 깊어집니다. 또한 손을 잡는 습관은 신체적 거리뿐만 아니라 마음의 거리까지 가깝게 해줍니다. 오랜 세월을 함께한 부부라도 작은 스킨십 하나가 관계에 새로운 온기를 불어넣을 수 있습니다. 하루에 한 번 자연스럽게 손을 잡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그리고 함께 웃는 시간을 만드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웃음은 갈등을 줄이고 긍정적인 감정을 키워줍니다. 작은 유머나 함께한 즐거운 순간들이 부부 사이를 더 단단하고 밝게 만들어줍니다. 이 세 가지 습관은 거창하지 않지만 부부 관계를 놀랍게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조금의 노력으로 서로의 삶을 훨씬 더 행복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결혼 생활에서 위기는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중요한 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느냐입니다. 작은 노력들이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죠. 부부간의 갈등을 해결하려면 상대방의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단지 이해하려는 마음만으로도 관계가 한층 개선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사랑, 고마움, 미안함 같은 간단한 감정 표현들이 부부 사이의 따뜻함을 더해주고 갈등을 줄여줄 수 있습니다. 서로 함께하는 시간이 줄어들면 마음의 거리도 자연스럽게 멀어집니다. 정기적으로 시간을 내어 함께 보내는 것이 중요하며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소중한 대화의 기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결국 위기를 극복하는 세 가지 핵심 방법은 서로의 입장에서 생각하기, 감정을 표현하기, 그리고 함께 시간을 보내기입니다. 이 세 가지를 실천하면 부부 관계를 더욱 깊고 건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혼이라는 선택지를 떠올리기보다는 작은 대화와 이해로 관계를 다시 돌아보려는 노력이 더 중요할지도 모릅니다. 서로에게 마음을 열고 그 마음을 조금씩 나누며 때로는 과거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가야 할 때입니다. 이해와 배려의 작은 행동이 쌓여가며 관계는 조금씩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비록 쉽지 않지만 그런 과정 속에서 두 사람은 다시 한번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서로에게 의지하며 끝까지 함께 갈 수 있는 이유가 다시 하나씩 보이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혼도 할 수 없고 같이 살기도 힘든 그들의 이야기는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을 의미합니다. 고통과 갈등 속에서도 여전히 함께 나아가려는 용기와 믿음이 그들의 삶을 다시 조금씩 변화시켜 가는 것입니다. 그들의 이야기가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이야기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서로의 마음을 나누며 함께 갈 수 있는 길을 찾아가는 것이 결국은 진정한 사랑의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조금만 더 배려하고 아껴주세요. 지금까지 지혜의 샘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리로 또는 사랑으로 끝까지 함께 행복한 부부 생활을 해 나갈 당신을 응원합니다. 이 내용에 공감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